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시장에 진짜 봄이 온 와중에 새빨간 꽃이 화사하게 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연출됐습니다.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로 또 해석이 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영향을 끼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는 어제도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만 수급이 쏠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또 질적으로 좀 수급의 파이를 나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2,754선, 양시장 모두 단숨에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 넘는 상승이었죠. 이렇게 또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메이저 수급 양쪽에서 들어왔고 1%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904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확인해 보시죠. 이웃 동네 형님들이 또 열일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동네 투톱 형님들도 열일을 해줍니다. 반도체 두 형님 모두 기관과 외국인 수급 다 들어왔고요. 둘 중에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갔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우세했습니다. 근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신다면 중소형단에서는 HBM에 좀 가려졌었던 정통 반도체, 소재 부품단의 움직임이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원익QNC 그리고 PSK까지 메이저 수급 다 들어왔었고 유진테크도 시세가 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좀 HBM과 AI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주축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어제부터는 좀 그 축이 이동하는 기조를 보였다는 게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포인트라는 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또 저PBR 대표 관련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외국인이 꾸준히 담아갔었던 삼성물산, SK스퀘어까지 그 안에서도 수급 물질기 계속해서 포착됐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스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테마단에서는 오늘 좀 시세에 빠져나갔고 움직임 뭐 좀 잠잠해진 듯 했지만 패시브 자금 유입됐던 HLB 그룹주는 계속해서 또 시세 이어갑니다. 이 외에 기술 수출 또 실적 모멘텀 단단한 쪽에서는 계속 시세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종목 전략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제가 또 요즘 시황을 짚어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저PBR,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는 정말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수급 경쟁 관계가 될지 이들 세 가지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지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전략을 잘 풀어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전략은 생방송 안에서 챙겨보시고 장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팍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고맙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8만 전자 갈까입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마이크론이 민 덕분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활짝 웃음을 지었는데요. 특히 어제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콜테스트 중이다, 기대가 크다라고 했는데 간밤에는 직접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서 친필 사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력 가능성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26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8조 원가량이나 지원키로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또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는데 코멘트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HBM3E 지금 매출 발생 시작이 됐고 때문에 3분기 실적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무려 18%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주인공 반도체일 것이다. 누구나 예상은 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잠시 조정받나 했는데 오늘 8% 이상 올라가면서 17만 원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정말 8만 전자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멘토님께 삼성전자 8만 뚫고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 여기서 바닥 잡나입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 2회가 아닌 3회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훈풍을 내비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훈풍이 돌면서 저금리 최대 수혜주라고 꼽히는 전기차 업체, 특히 테슬라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가 2월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를 매각했거든요. 거의 지금은 전량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테슬라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양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약 469억 원인데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저가 매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슈퍼컴퓨터 도조로 인해서 정말 지금 현재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선두주자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스페이스 X가 최근에 미국 정부와 18억 달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죠.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려졌던 엔비디아에 가려졌던 테슬라 이제 볕들 날이 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국내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또 봄맞이로 이발을 멋지게 하셨어요. 네, 좀 머리를 좀 잘라보고 네. 한번 내려봤습니다. 좀 너무 분위기 좀 멋있어요. 바꿔보려고. 네, 조금 더 어려 보이려고. 네. 많이 어려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어린 네. 모습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창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기분이에요. 거의 2주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반갑고요. 사실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가 밑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양봉 전환은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사실 어제하고 오늘의 삼성전자의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기뻤고 앞으로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좋은 시장이 올 거니까 저희 진짜 주식 팀과 함께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될 때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짜 주식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방송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장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장중 전략 세워가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강펀치를 준비해 주신 키워드 뭘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장에는 또 어떤 펀치를 날려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맙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8만 전자 갈까?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맞아요. 이게 저희 모두 다 이 투자자분들 모두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에게도 미국 쪽으로 이 고맙다 3번 외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태평양 쪽인가요? 그쪽으로 네. 네. 외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시장의 훈풍을 이렇게나 가져다 줄 줄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랑 오늘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고서 사실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떨릴 지경이에요. 떨리까지 그리고 하세요? 지금 외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9천억 넘게 들어왔고요. 오늘은 1조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삼성전자와의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일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주식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거품 논란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동안 사실 1월 달, 2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하락률을 높였던 부분은 사실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이었거든요. 우리 한국 증시였는데 아마도 지금은 이제 이 그 한국 증시와 그 중국 증시로도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지수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총선 전이기 때문에 주가는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전한 자리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준비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이번에는 주식 시장에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수익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오늘 이 키워드, 강펀치 키워드가 고맙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8만 갈까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8만 갈까보다 10만 갈까가 궁금해요. 네. 네. 네, 잘 보셨어요. 지금 8만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죠?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흐름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외인의 수급이 지금 이틀 만에 2조 원이 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간도 전일 뭐 5천억 넘게 담고 오늘도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담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지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캔들을 만들 때 보면 굉장히 큰 양봉을 그리면서 이 진짜 2달, 3달 동안 그 답답했던 흐름들을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상 총선 전에는 주식 시장이 좋아요. 좋기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또 있잖아요. 네. 미국 증시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좀 주식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벌써 그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8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9만 가잖아요. 더 많이 쏟아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보통 삼성전자는 한번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크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한번 10만 전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지금 4세대 HBM 8단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 전에 이미 주도권을 SK에 뺏겼었잖아요. 뺏겼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주도권 이제 기득권을 가져갔는데 이제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이미 그 8단을 진입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12단, 그러니까 HBM 5세대인데 그 5세대 12단부터는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세대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테스트 중이다. 이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전일 5% 넘게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12단이 테스트가 이제 결과의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 네. 지금 HBM 생산량보다 거의 7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8천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2만 8천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14만에서 15만 개까지 늘려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동안의 그 서름을 좀 딛고 이제는 한번 10만 전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다 따라 올라갈 거고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그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8만 전자 넘었다? 다 들어올 겁니다. 자, 수급이 이만큼 좋아진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방송 후반부에 좋은 종목 나갈 거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차근차근 읽어가셔야죠. 그러려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멘토님과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생성이 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긍정적인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만 한마디를 했는데 요동을 쳤어요. 네. 그래도 되나요? 물론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게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아직 테스트 중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제와 오늘의 급등이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했다라고 하면은 좀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이라고 오늘 판 건 개인이고요. 맞아요. 자, 메이저는 누구죠? 메이저는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 1조 그리고 전일은 9천억.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5천억 가까이, 전일도 5천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이 샀다라는 거는 이미 테스트가 어느 정도 여부가 유의미한 수급이다.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테스트 통과, 엔비디아 공급 시작한다 이러면은 더 폭등할 거거든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거 하나 더 여쭐게요. 마이크론 실적이 또 우리 시장에 오늘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마이크론도 하나의 경쟁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크론을 사면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주식을 사면 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쟁사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 시장 캐파가 그러니까 볼륨이 일정하게 고정적일 때 경쟁사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돼요. 시장 점유율을 뺏기니까. 근데 시장이 지금 AI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급은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거라서 경쟁 상대가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12단 그 5세대 HBM 그 개발을 지난달에 완료했다고 이제 공식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HBM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도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그런 기술력이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자국 내에 있는 그 미국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 있는 그 기업의 좀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는 좀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도 미증시에 대한 분석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관심 있으시면 마이크론 사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진짜 딱 하나만 여쭐게요. 네.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SK 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 빅2의 전략을 꼽자면 어떤 걸 네. 골라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질문이시죠? 짬뽕과 짜장면 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제가 삼성을 택하면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난리가 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니까, 네, 우리 한국 기업이니까 같이 성장하면 짬짜면을 좋죠. 선택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시너지를 서로 이제 좀 발휘해서 가는 방향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 모두가 또 좋아야 우리 시장의 모든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반도체의 흐름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시장의 영향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이니
기니까 또 전체 시장 흐름 같이 읽어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멘토님과 시장 흐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테슬라 바닥 잡나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또 잡아주셨네요. 여기서 바닥 잡나인데 잡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왜 자꾸 국내 주식 얘기하는데 테슬라 얘기를 하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증시는 항상 우리나라 시장보다 약간 좀 선행하는 게 있어요. 전일이죠. 전전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했던 산업페인트 상한가 갔죠. 네. 근데 그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 하락 종목이 1,700개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섹터만은 갔어요. 2차 전지와 함께. 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장성이 있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날 테슬라가 6% 급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뉴욕 증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날 그 어떤 테마군이 뉴욕 증시에서 강하게 움직였나 이걸 보면 그 다음 날 물론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증시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바닥을 잡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가 바닥을 잡고 만약에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주도 테마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테슬라가 워낙 네.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 전기차 안에서 자율주행도 잡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로봇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주도 하고 있어요. 네. 뭔가요? 제가 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보면. 근데 이게 테슬라가 여기서 반등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테슬라는 지금 뭐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엔비디아고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네, 차트 볼게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예, 전기차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테슬라가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섹터는 자율주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핸드폰을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더 이상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돼요. 핸드폰이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돼요. 롤러브 폰이라든가 아니면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는데 이게 자율주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부산 내비를 찍고 서울에서 부산 찍고 자동차가 혼자 운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요? 강하죠. 네, 강하죠. 저도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래서 기사를 주나 보다 그러는데 자율주행 충분히 드실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서비스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예전에 그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한 이제 자율주행 그 기술의 이제 핵심인데 지금 슈퍼컴퓨터 도조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회사인 스페이스 X가 있고요. 스페이스 X의 자회사는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저궤도 위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쏘고 있어요. 지금 거의 6,000개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동안 인류가 쏘아 올린 그 위성, 정지궤도 위성의 거의 80%에 달하는 위성 수예요. 근데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저궤도 위성보다는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지연율이 높거든요. 저궤도는 지연율이 낮고 자율주행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 중국 같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그런 국가들은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어디 가다 보면 핸드폰 안 터질 때 있잖아요. 내비가 안 터질 때. 근데 그런 음영 지역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런 음영 지역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슈퍼컴퓨터 도조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그동안의 테슬라의 어떤 그 주행,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더더욱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올 거예요. 테슬라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는 그 가격이 얼마든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테슬라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170 선에 있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 도조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이 기술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당시에 $250였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400를 상향을 했던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그때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170까지 선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한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랑 2차 전지, 요즘에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테마군이 아마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으로 또 한동안은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잡아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사업 성장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자율주행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 이어 관련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도조 자율주행 기술도 언급해 주신 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저희가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 풀어드렸는데요. 반도체주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죠.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이어질 거라는 점 말씀해 드렸는데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더 좋게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종목 전략 챙겨가시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 두둑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또 수익 배틀 쌈장이잖아요. 수익 배틀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중간 점검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저희 수익 배틀 시즌2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어제 나오셨던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종목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너무나도 잘 된 모습이고요. LIG 넥슨과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신 만큼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수익률 든든하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효성중공업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33%대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월 초부터 너무나도 예쁜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 19만 8천 원인데 700원 정도 더 오버된 채 지금 목표가 달성 완료한 모습입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1%
1만 원 넘게 오름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추가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갔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간 외에서 또 4% 가까이 오름세 보여줬으니까요. 수익률 역시도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클래시스가 오늘도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이 APR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다고 하니까요. 내일 흐름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면서 삼성 SDI 정말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력 설비 함께 웃으면서 오름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선 분보다 조금 더 일찍 잡아주셔서 수익률 두 자릿수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진짜 주식팀입니다. 이 삼화페인트가 연이틀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조정 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닙니다. 자리 굳건하게 지키면서 지금 수익률 거의 40% 가까이 안겨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BNC는 천장 실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BNC 이 보톡스가 국내 품목 허가 이슈까지 함께 안으면서 무려 14%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종가가 9,090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지금 90%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100%까지 채우면서 더블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목표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한 지 6주가 됐습니다. 지금 최강 썬짱 한번 뽑아볼 차례가 됐죠. 5위부터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주호 멘토님이 5위, 이동훈 멘토님이 4위, 그리고 3위에 이정호 멘토님이 30% 가까운 수익률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2위부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중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후반에 대박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대박 종목 얻어가 주시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50% 훌쩍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짜 주식팀입니다. 한국 BNC 와 90%가 넘어가네요. 사실 어제만 해도 60%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90% 앞자리를 두 번이나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대단한데요. 특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 두 가지 종목을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 말은 즉슨 이미 2, 3주 전에 미리 저가일 때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저희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위 변동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3주 동안 저희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주식팀이 수익률 더더 키우기 위한 한국 BNC와 삼화페인트와 같은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박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민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앞서 또 확인을 해보셨죠. 진짜 주식팀이 또 1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90% 넘는 수익입니다. 멘토님 이대로라면 100% 수익은 그냥 시간 문제인데요. 네, 뭐 제가 그 전에 종목을 갖고 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1위를 하려고 오늘 이 종목을 갖고 나왔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기억나요. 드렸었고요. 그리고 한국 BNC 제가 수익률 세 자리 만들 때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물론 이런 수익을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항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종목 선정을 할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익을 들여서 좀 이슈도 좀 만들고 하고 싶어서
어쨌든 제가 쌈장 첫 출연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제가 1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점을 찍을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또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먹은 마음을 이뤄내는 것까지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이 90% 넘는 포트폴리오를 꼭 함께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또 시장 흐름도 읽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반도체주가 좋았으니까 반도체주를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네. 마이크론 관련해서 또 얘는 약간 정통 반도체는 아니지만 IMT 먼저 볼게요. 네. 네. IMT는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에 그 HBM을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하는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간에서 18%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수급 자체가 미증시에 쏠리는 수급은 국내 증시로 쏠리는 수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근데 IMT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그 웨이퍼 클리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예요. 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1차 벤더로서 같이 이제 그 웨이퍼 그 클리너를 지금 개발하고 노광 장비를 지금 진행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어떤 그 반도체 불량률이라든가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IMT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IMT를 저희가 추천하고 나서는 약간 흐름이 지금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하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종목들은 내일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종목도 나중에 큰 급등이 나오면서 양봉 15% 이상의 양봉 캔들이 하나 쓴다고 하면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IMT 내일 당장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으로 또 마무리해 주셨고요.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또 상승 가져갈 수 있도록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IMT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세코닉스 볼까요? 세코닉스.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세코닉스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어. 비슷한데 사실 세코닉스는 당시 그 메타의 CEO죠. 예, 그 방안을 하면서 그 LG전자와 XR에 관련된 그 협력 방안을 가시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XR 관련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사실 지금 이 세코닉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박스권 흐름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약간 그 끼가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목표가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지금 바닥을 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이 내일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내일 갈 거 알면 저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마 조만간 이 종목도 좀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닥 다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또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세코닉스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SFA 반도체도 반도체 종목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은 좀 손실률 키워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맞아요. 네, 90% 합산 수익 네.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도체군이 그동안 약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약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어제는 갔었어야 돼요. 어제 삼성전자가 그 정도 움직일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야 되거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차 밴더기 때문에 움직임을 어제라든가 오늘 정도는 좀 보여줬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그 하방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완전히 턴하는 그런 캔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늘마저도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좀 큰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포트는 7종목으로 해서 꽉 찼잖아요. 그래서 오늘 SFA 반도체는 여기 종가상으로 수익률 정리를 하는 하고요. 걸로. 예,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그 종목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정리를 하는 걸로 하지만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될 종목은 더 많습니다. 한국 BNC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종목이 혼자서 열일을 하네요. 그러게요. 멘토님, 이거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한국 BNC만으로도 100%를 채우겠다. 네. 이런 포부로 또 담아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그 일전에 제가 쌈장에서 말씀드릴 때 네. 그 참고 사항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그 노보노디스크 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 주가와 바이킹 테라퓨틱스 주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노보노디스크는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예요. 원래 이제 루이비통 그룹이 1위였지만 지금은 노보노디스크가 1위입니다.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 그 비만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진 GLP-1 이거의 임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슈와 함께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 그러니까 연초에 18달러에서 지금 85달러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400%가 넘죠. 400%가 넘는 그런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국 BNC가 이제 GLP-1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바이킹 테라퓨틱스처럼은 못 가겠지만 400%는 못 가겠지만 100%는 가지 않을까. 비슷하게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지난 방송 저희는 이제 그 팍스탁 들어가 보시면 다 다시 보기 유튜브로 가능하죠. 다시 보기 다 가능하기 유튜브 때문에 채널에 박제돼 팍스탁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사실 어제 캔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어제 굉장히 좀 무서운 캔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사실 22.9%까지 올랐다가 이게 3%까지 떨어졌어요. 조정이. 그러다가 지금 종가상에서는 9%로 마무리했는데 이거는 원래는 지금 요 캔들이 만약에 요 두 캔들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상승한 게 여기서 뭐 여기 요 상황이었다라고 했으면 조정이 요렇게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그냥 급등이 나와버렸거든요. 저는 이거를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자,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22%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3%까지 떨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것도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에 만들어야 되는 조정을 하루에 다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급등이 안 나오고 보합권에서 만약에 움직이고 있었으면 오늘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전일 캔들은 조정이다. 오늘 보합인데 내일부터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갔어요. 얘는 지금 급해요. 근데 오늘 이슈는 뭐였냐면 국내 그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식약청으로부터. 그게 보톡스거든요. 네. 일전에 한국 BNC 말씀드릴 때도 보톡스도 매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 이슈를 더해서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으로 저는 수익률 3자리를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기준 목표가가 8,000원이거든요. 네, 8,000원이었는데 지금 이 목표가를 9,500원까지 9,500원. 상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9,500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BNC 지금 3월 4일에 편입을 해주시고 91% 넘게 수익 담아주셨거든요. 지금 보톡스 이슈에 이슈를 더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또 목표가를 9,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와, 이슈에 이슈를 더했으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기대감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이렇게 또 가격 전략 수정해 주신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마페인트인데 요즘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는 풍국주정이 또 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네. 사마페인트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페인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3월 19일 날. 이날 왜 간지 아세요? 이렇게 소재 관련해서 간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3월 19일 날 그 전날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상승 흐름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페인트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한가를 간 거고요. 사실 상하페인트 여기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싶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더 욕심내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욕심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종가상으로 상하페인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사마페인트까지 역시나 38.47%. 이 종목은 정말 많은 수익 담아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수익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해 주신 종목은 SFA 반도체 그리고 사마페인트 또 포트폴리오 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속 종목도 리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펀치 키워드에 테슬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테슬라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를 지금은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예요. 모베이스 전자. 근데 지금 전기차가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이 모베이스 전자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코드를 이렇게 꼽지를 않아도 그냥 그 주차 공간에 주차만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제네시스 기준으로 봤을 때 11kW로 8시간 소요되던 충전 시간을 지금 3시간에서 4시간밖에 그러니까 소요 시간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차는 항상 충전이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 전자가 아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테슬라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전기차 섹타군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전에 부족했던 인프라인 충전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그 전기차 부품도 지금 부품 및 기술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르노라든가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든가 사우디의 첫 전기차 브랜드죠. 사우디 시어 모터스와도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10년간 모베이스 전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사우디 그 시어 모터스에 아마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모베이스 전자는 작년에 9천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조금 하락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가는 2,27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40원 잡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가는 어떻게 주실까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아.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편입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 말씀해 주셨고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가진 업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미국 장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장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2,270원, 손절가 1,840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위 멘토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